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에 대한 일대기다. 뉴턴은 1642년부터 1727년까지 85세까지 살았다. 그가 1687년 45세 때 발표한 프린키피아는 고전 역학과 만유인력의 최고 걸작이다. 인류의 과학 발달에 기여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 아이작 뉴턴,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이니 뉴턴이 얼마나 독보적인 존재인지 알 수 있다. 그는 중력, 만류인력, 미적분에 대한 법칙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빛의 성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는 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고 연구에 몰두했다. 한 가지 문제에 온 정성을 쏟는 편집증이 있었다. 그는 항상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자신의 방을 거의 떠나지 않았으며 같은 연구원들과도 교류나 서신 왕래가 거의 없었다. 그의 정신없음은 유명하다. 1689년 47세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1667년 25세 때 네덜란드 함대가 템즈강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학교 케임브리지를 거의 떠나지 않았으며 혼자서 연구에만 집중했다. 교류도 잡무도 친구도 없었다. 학교의 느슨함과 자유 연구 지원은 놀고 먹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연구에 집중하는 긍정적인 면이 강했다. 뉴턴의 강의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었으며 수강생이 거의 없어서 벽을 보고 강의할 정도였다. 그의 강의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그는 언제나 혼자서 조용히 살았다. 그는 빛과 색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파란색이 더 많이 굴절한다는 것을 알았다. 파장이 긴 붉은색보다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 더 많이 굴절된다. 뉴턴은 대작 출판을 계속 기피했는데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다. 수학의 천재인 그는 무한급수 이론과 색채 이론에 대한 획기적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는 기존의 굴절 망원경 대신에 반사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했는데 이 망원경은 길이가 16cm의 40배율이었다. 기존의 길이 180cm 굴절 망원경보다 배율이 훨씬 좋았다. 이 망원경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특허 보호차 프랑스의 호이겐스에게 보냈다. 이 때문에 그는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망원경의 거울을 만드는 합금에 대한 그만의 비법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는 스스로 연금술과 화학을 연구해서 자신이 만든 합금으로 거울을 주조연마했으며 판과 받침대도 제작하는 손재주가 있었다. 드디어 1672년 그의 나이 30세에 광학이란 책을 출간했다. 색채 이론에 대한 이 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뉴턴이 초야에 묻혀 살다가 공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3번의 분광 실험으로 입증된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 대단한 일이라고 보지 않았고 빛은 물체 입자라고 확실히 주장했다. 빛색채 이론의 본질은 비균일성이라고 주장했다. 논문 발표 후 위기가 왔다. 자신의 이론을 100% 맞다고 확신한 그는 남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를 방어하고 설명할 필요성 때문에 위기가 온다. 그는 색채에 대한 이론으로 일약 유명 인사가 된다. 영국 과학계의 거장 로버트 후크가 비판에 나서자 뉴턴에게는 고통이 된다. 후크가 주장하기를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장이다. 빛은 동질적이며 균일하며 투명한 매질 속을 전파하는 펄스 파장이나 운동에 불과하다. 색은 굴절에 의한 빛의 교란에 불과하다. 이때부터 색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후크의 변형이론과 뉴턴의 분리이론이다. 이때 왕립학회 회원 올덴버그와 지식 중개인 콜린스 등이 관여한다. 여러 광선이 반사와 굴절을 다르게 하고 색이 그 입자계들의 두께와 관계한다는 뉴턴의 주장에 대해서 후크는 굴절을 이용한 광학기계를 개량하지 않는다고 뉴턴을 비난하고 뉴턴은 이에 대해서 타인의 연구의 규칙을 정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응수한다. 파라디의 비판에 대해서 뉴턴은 이론, 진리는 반대적인 가정의 논리만으로 추론되는 게 아니고 명백하고 직접적인 실험으로부터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이겐스의 비판에 대해서 뉴턴은 노란색, 파란색 두 색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다른 색들도 마찬가지로 주된 것이므로 노란색, 파란색에서 도출될 수 없다. 두 색에만 만족할 수 없다. 에테르 입자들이나 펄스 등의 속도나 힘의 정도와 모양과 크기가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하는 쪽이 무한정 다양한 경우를 가정하는 것보다 쉽지 않고 거칠다. 빛을 내는 물체의 입자들만 유독 두 종류의 강선만 낸다는 것은 틀렸다. 바다의 파도나 해변의 모래알 등 다양성이 존재한다라고 반박한다. 빛의 파동이론을 주장한 호이겐스는
독일 라이프니츠에서 수학자로서 부상했고 미분학 기초를 형성했다. 그가 만든 기호가 지금 미적분에서 사용된다. 이는 뉴턴의 유동율법과 비슷한데 뉴턴의 무한급수는 유동율법의 적분 부분을 만든다. 공면의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뉴턴은 에테르의 압력으로 물체의 응집력을 설명하고 표면 장력으로 에테르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중력을 태양에도 확장하여 에테르 운동이 행성을 닫힌 궤도에 잡아둔다고 주장했다. 때가 1675년 33세 때이다. 1675년 33세 때 뉴턴은 후크와 대립하였는데 올덴버그가 뉴턴 편이었다. 뉴턴은 광학과 수학의 교신과 비판에서 벗어나 1676년 말까지 신학과 연금술에 몰입한다. 과학사회로부터 멀어진 뉴턴은 근 10년간 나타나지 않는다. 1678년 36세 때 콜린스와 교신을 재개했으며 당시 먹고 자는 시간까지 아껴 연구에 몰두했다. 1679년 37세 때 어머니인 할라 스미스가 사망하고 뉴턴은 고향인 울즈소프로 가서 장기 체류한다. 친구인 위킨스가 1684년 케임브리지 연구원을 사직하고 교구 목사로 가버린다. 20년간의 그들의 우정이 남긴 것이 없다. 험프리 뉴턴이 그 후에 뉴턴의 필경 역할을 한다. 신앙 연구에 몰두한 뉴턴은 아타나시우스파를 비난한다. 그들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비판한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을 동등한 신이라고 믿는 사교라고 비판한다. 그 중에 성부가 으뜸이라고 주장한다. 신학에 있어서는 같은 동양 그랜섬 출신인 헨리 모어, 캠브리지 플라톤주의자가 뉴턴에게 영향을 미친다.